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27일 5월의 마지막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분입니다. 자, 이제 다우 S&P 500 했으니까 이제 그다음 동생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나스닥도 따라가야죠. 사상 최고치 경신을 지난 금요일장 또 연출이 됐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기술주 그러니까 시장을 보면은 헬스케어 섹터를 제외하고는 전 섹터가 올라갔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빅테크 중심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나스닥은 가뿐하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제 3대 지수가 다 올해 사상 최고치 지금 경신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나 또 어떤 지수가 더 누가 더 잘 오르나 궁금해지죠. 이 가운데 또 이번 주에는 PC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 밤에는 또 휴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 미국 시장은 단 4거래일만 진행이 된다는 점 여러분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뉴욕 증시 주말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는 유튜버 미국 주식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령 제한 동영상으로 돼 있어요? 왜요? 왜 성인 인증을 해야 되죠? 미국 주식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예.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성인 인증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거 완료됐다고 합니다. 수정됐다고 해요. 저희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니까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바로 수정이 됐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예, 다시 한번 성인 인증 안 하셔도 되게 세팅 완료가 됐으니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월가의 뉴스레터 먼저 확인해 보죠.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성인 인증을 해야 되는 이왕 그런 성인 인증된 거 그냥 네. 성인 방송으로 가볼까요? 가능하시겠어요? 아침부터? 가능하시겠어요? 6시부터? 예. 저는 열려 있는 마음. 열려 있어요? 알겠습니다. 당황하시면서 얼굴 빨개지실 것 네. 같은데 과연 성인 인증을 하는 그런 영상이 유튜브에 많아요? 전 몰라서요, 여러분. 전혀 몰라서요.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런 게 뭔가 싶은데요.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걸 접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우리는 접해본 적이 없는데. 예. 자, 노이도 힘들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렇죠. 들었습니다. 기도로 기도를 나왔죠. 열심히 했다고 들었고요. 안 되겠네요, 우리는. 예. 월가의 뉴스레터 바로 내용을 보도록 알겠습니다. 하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자, 오늘 2024년 5월 27일 네. 월요일입니다. 5월 마지막 월요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이고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들이 다시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자, 오늘 제목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향후 얼만큼 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진짜 그린 에너지 믿어도 되나? 예, 이러한 제목을 제가 적었습니다. 최근에 전력기기, 네, 전력기기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또 전력이 부족할 것이다, 여러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많은 이야기들 때문에 네. 유틸리티 섹터나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섹터들이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다시 이 전력기기 관련해서요. 이제 태양광, 수소, 여러 가지 이런 에너지 관련된 특히나 이제 그린 에너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이야기들이 다시 좀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테마주로 봐야 될지 또는 하나의 트렌드로 봐야 될지는 향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테마와 트렌드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지속적인 모멘텀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테마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단기적인 어떤 수급으로 잠깐 떴다가 네. 또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 것 같은데 향후 이러한 데이터 센터에 관련돼서 이게 실적으로 연결될지 안 될지에 따라서 이게 테마가 될지 트렌드가 될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 태양광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게 지속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네. 많은 이제 큰 조정을 줬던 구간이 또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우리가 또 다시 내가 속은 척 한번 속아줘야 되나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약간의 시세를 좀 주고 있는데 뒤에 가서 제가 같은
그 같은 결의 뉴스를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헤드라인 그럼 5가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속적으로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는 미국 증시다. 그래서 3주 연속 이제 자금이 점점 더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경기 회복 단계로 들어선 중국, 그다음에 미국은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가 그 부분을 통해서 지금 비즈니스 사이클로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저 이 뉴스를 보면서 네. 야,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어디요? 예, 세계 최초 반려견 항공사가 나타났습니다. 에? 야, 이거 그럼 강아지들만 다 타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제가 뒤에 가서 같이 뉴스로 그거 너무 궁금한데요.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텍사스 5월 전력 수요가 이제 신기록을 갱신했다. 물론 지금 기상 이후 이제 기상 이변으로 통해서 지금 뭐 폭염이 뭐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5월 전력 수요가 신기록을 갱신했는데요. 사실 이 텍사스를 중심으로 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린 에너지에 관련돼서 같이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암호화폐 생태계는 내가 보장하겠다. 이렇게 좀 자신감 있게 또 이야기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뭐 바이든 정부는 약간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해서 뭐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물론 여러 상원 의원 쪽에서는 규제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지금 SEC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ETF를 승인을 하고요. 그 외에 뭐 솔라나나 그 외에 다른 암호화폐까지 뭐 번지나 아니면 그 암호화폐가 더 견고하게 어떤 생태계를 구성해 나갈지 안 나갈지는 뭐 향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생태계를 보장하겠다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뒤에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맵을 보겠습니다. 초록불이 진하게 들어와 있는 거 여러분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부 섹터,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나 아니면 헬스케어 쪽만 빨간불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뭐 너무 좋았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뭐 정말 말씀드린 대로 일부 약간의 조정이 좀 있었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 또 빠지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일부 반도체 기업들이 조정을 준 거 외에는 특히나 실적 발표를 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들 위주로 약간의 좀 조정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다시 또 회복세를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지금의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향후 전망, 특히나 이제 블랙웰에 대한 플랫폼도 수요 전망이 정말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 여전히 그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월가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미디언 값으로 보게 됐을 때 네. 목표가를 뭐 1250불 또는 1200불 또 정말 높게 보는 IB는 뭐 1350불까지도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업사이드가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약 20%가 넘는 그런 업사이드를 가지고 있어서 여전히 이 모멘텀 좀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난 금요일 보게 되면 테슬라가 또 다시 또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네. 자, 메타 플랫폼스도 일부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지금 유럽 시장에서 특히나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서 첫 번째 또 이런 벌금을 맞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뭐 향후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10일 날 있는 WWDC가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애플이. 그냥 많이 회복이 아니라 거의 그러니까 전고점은 못 원점으로 들었는데 돌아왔던데요? 예, 전고점은 못 들었는데 알게 모르게 조금씩 그러니까 회복을 했어요. 애플이 언제 이렇게 올라왔나 저는 지난 그러니까요. 금요일 날 우리 이남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뭐야? 예, 맞아요. 뭐야? 이랬다니까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YTD 그러니까 올해 2024년 들어서 네. 애플과 이제 M7 종목들을 보게 되면 애플과 테슬라가 이제 큰 폭의 조정을 줬었는데 그렇죠. 애플은 뭐 거의 다 회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테슬라만 또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 얼추 M7이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죠. 애플과 테슬라가 또 제자리에 돌아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테슬라만 어느 정도 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회복을 해야 될 구간이 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말 사이에는 3%나 올랐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뭐 루시드도 이제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라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면서 주가가 올랐는데 뭐 이런 소식이 사실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전기차에 대한 업계가 워낙에 이제 경제향 때문에 좋지 않다라는 수요에 대한 둔화 좋지 않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허리띠를 졸라 맸던 메타처럼 과연 비상할 수 있을지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지수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나스닥이 종가가 얼마였죠?
나스닥 종가가 네. 1%, 1.1% 올라서 지금 16,92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하죠. 이제 17,000포인트를 뭐 또 넘어서는 이제 러셀 동생만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 금요일 보시게 되면 다우 지수는 0.01%. 예, 정말 뭐 그냥 쉬었다. 예, 하루 쉬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미 부여를 하자면 그래도 올랐다. 예, 그리고 나스닥은 1.1% 정말 큰 상승 보였고요. 예, 뭐 물론 엔비디아가 또 큰 폭 상승하다 보니까 예, 이러한 상승폭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S&P 500도 0.7% 상승했고요. 러셀 2000 1.11%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와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매크로 지표에 따라서 뭐 일부 조정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4.46%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뭐 최근에 이제 크게 변동성을 주지 않고 지금의 이 위치를 좀 유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감산을 추가로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좀 증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자,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또 어떻게 반응할지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WTI 기준으로 77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휴장도 있고 또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밤에 바로 휴장이라면서요? 맞아요. 휴가고요. 네, 오늘 뭐 메모리얼 데이, 뭐 미국을 따지게 되면 현충일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휴장. 매월, 그러니까 5월 마지막 첫째 주 월요일이 이제 메모리얼 데이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이제 휴장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실적 발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또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또 많이 또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소매 기업들도 있고, 그리고 일부 반도체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가이던스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저희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스코시아뱅크, 카바 이러한 기업들이 있고, 수요일은 C3AI, 아마 AI 붐에서 뭐 정말 뭐 중소형 기술주 중에서 뭐 큰 폭의 상승을 또 보였던 기업인데, 자, 이 기업이 또 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냈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대표적인 또 클라우드 기업 중에 하나죠. 세일즈포스도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UiPath, 옥타, 그리고 옥타 같은 경우 이제 보안 관련주니까, 자, 보안 관련주에서도 최근에 AI가 점점 각광을 받으면서 향후 이 AI에 대한 우려, 그리고 AI가 뭐 인간에 대해서 얼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AI가 뭐 딥페이크부터 해서 정말 많은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보안 관련돼서도 향후 좀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 AI 관련된 보안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까지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에버크롬비, 뭐 많이 좀 좋아하시는 이러한 기업인데, 이번 주 수요일 날 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목요일이 정말 뭐 엄청난 또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베스트바이, 코스트코, 또 마벨 테크놀로지, 델 테크놀로지, 그리고 지스케일러, 울타, 플라커, 놀스트롬, 그러니까 뭐 많은 이제 소매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뭐 보안 관련해서도 있고, 그리고 반도체, 델도 있고요. 예, 델이 최근에 또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자, 이번 주도 뭐 실적 발표 이슈가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고 또 PC가 발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과연 또 어떤 이슈가 시장을 더 올리게 만들고 또 반대로 끌어내리게 할지가, 또 변동성을 유발하게 될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별 소식 쭉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입니다. 로스스토어입니다. 1분기 시장 예상치 상회한 실적 발표 주가 10%대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이던스도 뭐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방산업체인데요. 부즈 앨런 해밀턴이라는 방산업체가 있습니다. 자, 1분기 시장 예상치 상회한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긍정적인 가이던스 마찬가지로 또 제공하게 되면서 주가가 3.8% 가까이 상승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뭐 가장 또 이슈가 됐던 부분이 또 암호화폐 시장이었죠. 네, 코인베이스가 정말 또 큰 폭의 상승을 다시 보여줬었는데, SEC에서 이더리움 ETF 승인 소식에 주가가 5%대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뭐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와 관련돼 있는 많은 기업들 또 일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로빈후드 또한 3%대 상승을 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주신 뭐 루시드 그룹입니다. 전체 인력의 6%를 총 한 400명 정도가 되는
이 직원들에 대해서 감원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음. 구조조정을 뭐 지속적으로 허리띠 졸라매기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네. 주가가 마이너스 3%대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음. 그리고 또 미국에서 뭐 거의 대부분 미국인들이 또 사용하는 터보텍스의 모회사 인투이트입니다. 그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발표에도 실망스러운 가이던스 때문에 주가가 마이너스 8%대 하락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블룸버그에서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세금 신고 기간에 매출이 좀 상승했다. 하지만 무료 이용자가 100만 명이 좀 감소했다라는 부분이 좀 악재로 좀 적용하게 되면서 왜 감소했어요? 예, 주가가 마이너스 8%대 하락했다. 뭐 이 부분에서도 사실 약간의 경쟁이 또 있는 상태고 여러 플랫폼 관련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용자가 조금은 좀 나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레스토랑용 포스 기기 회사입니다. 토스트라는 회사인데요. 웨드부시에서 향후 2025년까지 연간 30% 이상의 총이익과 그 에비타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고 또 평가가 되면서 주가가 1%대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두 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커스 아웃도어입니다. 데커스 아웃도어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게 되면서 주가가 14%대 급등을 했습니다. 데커스 아웃도어는 또 어그라는 그쵸. 그죠? 유명한 브랜드가 그 있죠.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는 회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진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부분이 이제 EPS를 보시게 되면 시장에서 지금 나온 발표치가 4.95달러예요. 근데 예상치가 2.89달러였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또 14%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뭐 매출도 마찬가지로 시장 예상치보다 훌쩍 뛰어넘는 9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정말 뭐 환호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업은 가던트 헬스인데요. 미국 FDA에서 새로운 혈액 검사에 대한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10%대 상승했는데 이번에 뭐 새롭게 승인된 혈액 검사는 대장암을 선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서 네. 예, 시장에서 또 큰 관심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기업별 소식 좀 전달해 드렸는데 그 세금 관련해서 인투이트 소식을 들으니까 이번 달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이제 납부하는 그런 기간이더라고요. 예, 예. 다들 예. 혹시라도 세금 부분 안 내신 분들은 꼭 체크해서 내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조금 아프더라고요. 근데 요즘 한국은 너무 잘 돼 있어서 혹시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뭐 틱틱틱 하니까 저는 환급을 받아요. 정말요? 써가지고 많이 쓰셔가지고. 예, 많이 써서 환급 받습니다. 저는. 저도 조금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에 저는 출근길에 날씨가 진짜 맑았거든요. 예. 구름이 막 뭉게뭉게한 거 보면서 왔는데 지금 구름 한 점 없고 안개 꼈다고 제가 여러분 오늘 날씨가 되게 맑아요. 구름이 뭉게뭉게 너무 예쁩니다 이랬는데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구름 한 점은 무슨 안개 껴서 보이지도 않는구만 이러면서 되게 맑았는데 제가 들어온 사이에 또 구름이 없어졌나 봅니다. 예, 아침에 또 날씨 안 좋다고 뭐 화를 많이 내시네요.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예. 자, 오늘 데이터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한 미국 시장 펀드 자금의 추이를 볼 텐데 어떻게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3월 달에는 정말 큰 폭의 유입이 있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약간의 뭐 조정이 일어난 후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최근 이제 3주 동안 이 막대 그래프가 이제 3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 3주 동안에 뭐 지속적으로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그 펀드 자금의 어떤 자금 유입의 추이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 최근에 그 주식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양한 이 뭐 테마라는 표현을 좀 그렇겠지만요. 뭐 다양한 이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많은 섹터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그러한 흐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재정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많은 테크 기업들을 조금 비중을 줄이고 있고 네. 상대적으로 뭐 유틸리티나 뭐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신규 자금이 또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의 나스닥 또는 S&P 500이 뭐 지수를 좀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방향성을 봤을 때 뭐 지금의 흐름은 뭐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요. 뭐 앞으로도 나스닥이 또 최고치를 또 사상 최고치를 좀 찍고 넘어가면서 네. 정말 17,000포인트를 넘어가는 그 순간을 같이 또 만끽을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M7의 이 주식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덧 31%를 찍었다라는 그러한 데이터가 나와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2023년 바닥을 찍고 나서 뭐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지금 이렇게 꼬물꼬물 올라가는 요 구간이 있잖아요. 네. 이때 뭐 30%다 정말 지금 역대급 최고의 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데 벌써 31%. 네. 그리고 그 기울기를 봤을 때 다시
늘어나가고 있는 음. M7에 다시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뭐 역대 최고치의 그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또 있습니다. 한간에는 너무 우리가 또 쏠림 현상이 일어난 게 아니냐. 그리고 2024년 2분기, 3분기, 4분기 때는 이 M7이 아닌 다른 기업들의 어떤 EPS 성장률을 기대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약간의 포트폴리오가 옮겨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예상치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M7의 독주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박 팀장님이 근데 여러 데이터 최근에 가지고 온 것 중에서 이제는 이제 493개 종목에 대한 그 EPS 성장률 뭐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7종목만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외의 종목들에 있어서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고 좀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우리 시장이 맨날 우리 시장이라고 하네요. 쟤네 시장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뭐 사실 네. 뭐 어떤 기업이 올라올지는 뭐 모르겠지만 어떤 섹터가 그 부분에 어떤 그 괴리율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 비중 자체가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다시 수렴이 만나는 되고 있어요? 그렇죠. 오. 그런 구간의 초입 구간이다 보니까 네.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많이 이제 뭐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방향성을 좀 가지고 있고 이런 모멘텀이 좀 작용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다음 데이터는 네. 이제 ETF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소식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죠. 맞아요. 예, 그러다 효과가 좀 보니까 있으니까. 예, 지금 그래서 크립토,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펀드 자금이 또 엄청나게 또 급증을 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정말 이때 비트코인 ETF 소식이 뭐 들어오게 되고 또는 이제 반감기 이슈가 네.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 정말 역대급 자금이 들어왔다가 네. 훅 빠졌거든요. 예, 훅 빠지게 되면서 이게 뭐 비트코인으로 보게 되면 하나로 따지게 되면 8,100만 원까지도 떨어지는 그러한 변동성을 좀 보였다가 그죠? 이렇게 많이 또 빠져나갔던. 근데 이번에 ETF 이제 이더리움 ETF 승인 효과 때문에 다시 또 엄청난 모든 코인들이 자금 유입이 또 시장이 됐는데 이 이후에 또 이제 또 대장 코인으로 불려지는 뭐 솔라나 아니면 뭐 그 외에 뭐 다양한 그러한 이제 암호화폐까지도 이제 ETF 승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좀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이 부분은 우리가 뭐 차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정치권에서도 많이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젊은 층에서는 사실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표심을 얻기 위한 다양한 대선 공약이 또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 또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의 뭐 암호화폐 시장의 자금 유입 흐름은 정말 좀 긍정적으로 많이 네. 좀 들어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어떤 부분에 이제 섹터별로 우리가 보게 되면 경기 민감주가 있고 경기 방어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흐름은 특히나 이게 경기 민감주 시대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테크 기업들 또는 뭐 여러 이제 경기에 좀 민감한 이러한 sek터들이 지금 뭐 자금 유입이 좀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 짙은 남색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자금 유입이 경기 방어주 대비해서 0 위로 올라가게 되면 경기 민감주에 대한 비중이 높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 2022년 때 하락 때는 정말 필수 소비재 위주로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또 PR이 또 높아지는 또 고평가 또 이슈가 또 받게 되면서 네. 또 다시 또 회복을 하게 되고 다시 경기 민감주로 또 넘어오게 되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경기 민감주의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태고요. 뭐 자,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에 많이 안 봤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안 했던 부분인데 지금 최근에 다시 새롭게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경기 민감주, 경기 방어주에 대한 어떤 경계선에서 이 유틸리티가 어떻게 우리가 또 받아들여야 될지 근데 뭐 과거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제 자금 유입이 또 있다 보니까 최근의 유틸리티는 근데 약간 경기 민감주랑 이렇게 1+1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같이. 유틸리티라서 산다라기보다는 경기 민감주의 일부 섹터에 영향을 받는 전력기기 쪽. 뭐 그렇죠. 전력 약간의 소비. 성장주의 개념으로 그쵸, 그쵸. 편입이 된 느낌이니까 약간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차트 보여주신 거 보니까 하늘색이 유럽인데 유럽도 마찬가지로 지금 0 위로 올라와 있네요. 맞아요. 하늘색이 유럽입니다. 유럽도 마찬가지로 네. 경기 방어주에서 경기 민감주로 확 올라오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기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달이냐 뭐 여러 가지 잘하면 뭐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번 시행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 이 경기에 민감한 예, 그러한 섹터들이 예, 꿈틀대고 있는 예, 그런 기대감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사이클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경기 사이클인데요. 사이클? 지금 뭐 여러분들은 우리 지금 뭐 한국과 또 미국 뭐 어떤 사이클에 우리가 위치해 있나 한번 뭐 생각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네 가지 중에 어딘가? 예, 지금 뭐 섹터가 각 구간별로 이 구간에 있을 때 뭐 이런 사이클이 항상 늘 시장에 있는데 이 구간별로 이제 항상 아웃퍼폼을 보이는 섹터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최근에 보게 되면 뭐 테크주로 시작해서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에서 이제 금융주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임의 소비재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예, 이게 회복 구간에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또 에너지 최근에도 에너지 관련해서도 많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자 그러면 지금 사이클에서 이게 피크냐라고 봤을 때 이 피크가 지나면 다시 또 수축기로 넘어가는 것이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이게 3년이 될 수도 있고요. 이 피크 위치가 또는 2년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기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이제 에너지 갔으니까 이제 수축 단계인가 이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의 이 구간에서 얼만큼 또 유지를 하면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을 좀 가지고 나온 이유가요 네. 지금 피델리티 비즈니스 사이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2024년 2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야 중국은 이제 완전히 회복 구간으로 들어섰나 제가 이러한 제목을 썼어요. 물론 미국은 지금 워낙 경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많은 나라들의 이 경기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이 위치를 본 지가 제가 한 6개월, 7개월 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잘 안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확장 국면에서 약간 좀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려가 있고 또 금리 인상이 고금리가 좀 고착화되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의 약간 EPS, 그러니까 수익에 대해서 약간 훼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고 있는 상태인데 뭐 여전히 이 구간에서 정말 오래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에 있었습니다. 여기 빨간색 선 밑에 있다가 빠져나왔어요? 빠져나오면서 이 왼쪽 보시게 되면 이 회복 구간에 초입에 탁 위치해 있는 거예요.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나? 네. 예, 이러한 어떤 이제 피델리티의 비즈니스 사이클을 한 번씩 좀 보시면서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최근에 항생 지수나 뭐 크게 또 큰 폭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기업들도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수익 마찬가지로 뭐 핀도더나 뭐 여러 기업들이 다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태. 그리고 중국 내부의 내수가 조금 회복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예, 이 피델리티 비즈니스 사이클에서는 이제 중국이 이제 회복 구간으로 넘어간 것으로 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은 지금 여전히 여기 예, 여기에 다 일본과 위치했는데 유로존 사이에 껴서 예, 이게 진짜 이 수축기로 또 넘어가게 되면 아유, 암울하죠. 예. 저 이렇게 점프 그냥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딱 그러니까요. 와, 굳이 그러니까 엉덩이처럼 보이니까 맞아요. 여기에 예. 안 넘어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 수축기가 생각보다 뭐 한두 달 만에 그냥 지나가는 그래요? 때도 있고요. 예, 그 경기 상황에 따라서 네. 또 GDP에 따라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암울한 시대가 온다가 아니라 뭐 이거를 금방 회복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렇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통계의 나라 미국 이번 통계는 이제 5월 한 달 동안 이번에 세린 메이를 그렇게 외쳤으나 삼자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뉴욕 증시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렇게 5월 시장이 좋으면 향후의 시장도 좋다. 근데 그게 또 통계로 숫자로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지금 요 그림이 좀 재미난 그림인데 만약에 이 월별로요, 이 5%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 네. 향후 이 1년간 어느 정도의 이 상승을 보여주는가, 그러니까 이 지수 상승을 보여줬는가, 그리고 이 노란색 요 다이아몬드가 그게 그거에 대한 확률을 또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100%도 있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5월 달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5월 달에 5%가 올라가게 되면 네. 예, 지수가 향후 19.9%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연말까지? 그렇죠. 네. 그리고 5%가 올라가게 되면 지난 과거 통계, 그러니까 100%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 이 5% 이하로 내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5%가 상승되면 무조건 이거보다는 더 상승한다. 예, 이러한 이야기고요. 과거 이제 통계의 어떤 그 평균 값으로 보게 되면 19.9%의 지수의 흐름을 보여줬더라. 그러니까 그 달에 5% 올랐을 때 전체 그 해의 지수 상승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 후가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요 후에 1년. 네. 그 후에 1년. 예, 그 후에 1년이 얼만큼 올라갔는가를 이제 평균으로 내는 건데요. 뭐 19.9% 올라간다, 뭐 15% 올라간다. 이거는 저희가 뭐 시장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이니까 그건 그쵸. 모르겠는데 재미난 건 그죠. 5%가 상승하게 되면 이 5%보다 더 떨어진 적은 과거 역사상 없다. 1950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없었다. 100%였다. 100%로 더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수익을 더 주더라. 예, 이러한 이제 과거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100%가 5월, 6월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5월, 6월 달에 대한 네. 이 수익은 그러니까 강한 지수의 흐름은 큰 의미가 있다. 네. 예,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이제 통계 자료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100%가 하필 올해 깨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왜? 하필 올해. 왜요? 아, 이럴 수 있다. 예, 항상 염두에 둬야 그쵸. 된다. 예. 예.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오늘의 이슈. 정말 이제 아침에 헤드라인을 전해드리자마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세계 최초의 반려견 항공사. 예. 그러니까 근데 이 반려견들만 탈 수 있는 건 견주와 아닐 거 아니에요? 같이. 견주와 함께. 예. 반려묘는 안 되는 거예요? 반려묘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예. 반려견 항공사인데 뭐 이름이 바크네요. 그래서 예, 바크 짓는다. 박. 바크에어입니다. 바크에어. 예, 그래서 세계 최초의 반려견 항공사 바크에어 첫 이륙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첫 이륙은 뉴욕에서 LA로 가는 그러한 항공편인데 이게 영상으로 아마 유튜브에서 한번 치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바크에어의 첫 이륙이다 해서 왼쪽에 막 많은 영상이 나오고 있고 저도 요거를 이제 뉴스로 캡처했는데 야, 이제 이런 날이 왔구나. 저게 이렇게. 지금 비행기 좌석인 거죠? 좌석이에요. 이 강아지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꽤 예. 넓네요. 예, 그래서 넓어요. 이 티켓팅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귀엽죠? 강아지가 이렇게 돼 있고, 우리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우리 견주 예. 강아지님께서 바둑이. 탑승경께서 예, 그러니까 우리 바둑이가 이제 바둑이. 이제 타게 되면서 앞에 보시게 되면 요게 이 음식 기내식. 견 전용. 예, 개 그렇죠. 전용. 예, 네. 기내식도 나오고 그리고 항공권 티켓인데 이것도 뭐 귀엽게 너무 귀엽네요. 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몇 가지 사진만 좀 보도록 어머, 하겠습니다. 어머. 이렇게 견주와 같이 앉는 겁니다. 지금 예. 옆에 지금 저 물 비싼 물인데. 그러니까 요 와인도 이렇게 와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비싼 음료예요. 저 강아지 스파클링 워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강아지한테 이렇게 서빙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강아지들은 아니 이제 보통 이제 강아지와 동반, 그러니까 반려견과 동반으로 비행기를 타려고 할 때는 이렇게 좀 작은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뭔가 장치와 함께 이제 타거나 아니면 맞아요. 이제 좀 큰 강아지 같은 경우, 큰 개 같은 경우에는 개 같은 경우 어쩔 수 없어. 네, 이건 뭐 큰 그렇게 얘기해야 강아지 돼. 같은 경우에는 말이 이상해지네요. 개 같은 경우라고 하니까 그 따로 오잖아요. 화물칸에. 화물칸에 따로 그런데 오죠. 이제 아예 좌석을 배정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건 정말 맞아요. 좀 예. 새로운 경험인 것 같고 저도 사실 너무 이제 한 20년간 강아지를 키워왔던 사람으로서 예. 이런 게 필요했거든요. 그렇죠. 너무 이동할 때 번거로웠잖아요. 너무 어려워서. 사실. 예.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여행객들이 정말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려견을 키우시는 그 분들, 특히나 뭐 혼자 싱글이신 분들도 반려견 많이 키우고 뭐 네. 싱글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이거 완전히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여행을 할 때마다 정말 너무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뭐 하여튼 뭐 어떤 혁신적인 그러한 어떤 항공사가 나오지 네.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거 정리를 좀 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견 장난감 브랜드 바크가 설립한 항공사입니다. 바크에어입니다. 네. 뉴욕의 웨스트체스터에서 LA로 가는 세계 최초의 개를 위한 럭셔리 항공사가 첫 이륙을 했고요. 첫 이륙 비행 티켓 전좌석이 매진됐습니다. 우와. 근데 이게 전좌석이라고 해도요. 우리 사람이 많이 타게 되면은 뭐 몇백석이 될 텐데 지금 제가 요걸 가물가물한데 네. 15개 이 좌석밖에 견주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세트로 왜냐면 강아지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꽉 채우지는 않고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 안에서도 뛰어논다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아니 원래 산책도 시켜야 되고 사람은
비행기 안에서 움직이면 안 그렇게 되잖아요. 움직이면 안 되고 예. 보통 앉아 있잖아요, 다. 예, 약간 강아지들 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주기 위해서 약간 제한된 그런 좌석을 좀 제공한다고 엄청 해요. 비싸겠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제가 이제 적어놨습니다. 음. 일단 뭐 반려견과 함께 여행하는 견주들이 늘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다. 네. 그리고 반려견 견주들의 스트레스 없이 음. 편안한 여행을 제공하는 그런 부분을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개와 견주 항공권 가격이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미국 국내죠. 6,000달러입니다. 상당히 비싸죠. 700만 원 정도. 예, 그리고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00달러를 별 차이 안 나네요. 예, 이제 뭐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의 불안을 좀 진정시키는 차분한 음악, 그리고 인테리어, 특히나 색상 이런 거, 뭐 자극적이지 않은 색상, 강아지 이제 귀가 먹먹할 수 있잖아요. 걔는 근데 강아지 색을 귀마개. 구별 못 하는데. 강아지 귀마개, 그리고 간식, 그리고 담요, 어. 그리고 고급 음료와 강아지 스파도 스파. 내부에서 이용을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제 제가 저 바크 에어 얘기 나오고 나서 저희가 추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예.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그 관련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서 봤는데 2021년 저희가 이제 3프로 TV를 통해서 그 장소 부사장님과 함께 추이를 잘 지켜보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가 고점이었고 그러고 나서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관련한 시장은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이니까 그 가운데 이 바크가 불러올 파장은 과연 또 어디까지 어떤 항공사가 또 새롭게 이런 관련한 항공을 만들게 될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가장 히트는 개 같은 경우네요. 이 표현이 여러분 그런 상스러운 표현을 한 게 아니다라는 네. 거 여러분 꼭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오늘의 이슈는 이제 오늘 휴장 얘기죠. 맞습니다. 네. 오늘 뭐 휴장 이야기인데요. 사실 휴장을 앞두게 되면서 그러니까 지난 주말이죠. 지난 주말 때 여행객이 정말 급증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있고요. 네. 지금 뭐 많은 항공사에서 가이던스를 얘기할 때 이번 여름은 정말 역대급 여행객이 아마 폭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SA 그러니까 이제 여행자들이 어떤 보안 검색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여행객들이 이 부분을 지나갔는가를 이제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이 이제 290만 명을 찍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기록을 경신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의 많은 항공사들이 올 여름 최대 규모 승객 이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이제 또 항공사들의 실적으로 바로 연결될 것으로 월가에서는 많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AAA 같은 경우에는 20년 만에 가장 바쁜 여름 시즌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나오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여행객들이 급증을 하고 있는 뭐 이런 부분, 이 부분은 뭐 당연히 또 소비에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소비에 관련된 지표가 또 다시 새롭게 또 집계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 부분은 그냥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상 기후로 인한 폭염, 텍사스 전력 수요가 5월 기록을 또 갱신했다, 신기록을 갱신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막 간단하게 빠르게 보시게 되면 미국 현충일 연휴를 앞두고 실내 에어컨 가동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 상태. 왜냐하면 폭염이다 보니까 다 실내에서 머물다 보니까요. 그렇죠. 이런 에어컨 이용률이 정말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5월 전력 수요가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700만 명 고객 대상으로 대한 예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의 공급은 좀 안정적이다. 이 텍사스에서요. 그리고 이제 이상 기후에 따른 전력 수요 외에 이 텍사스 지역이 최근에 많이 떠오르고 있는 이 주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경제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텍사스로 이전하는 그러한 상황도 많이 있고요. 헤드쿼터 같은 경우에. 예, 그리고 많은 이제 인력들이 좀 텍사스로 이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 텍사스 지역의 이 에너지 산업 자체도 완전히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인공지능과 암호화폐 채굴 전력 수요가 tek사스 지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 사용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전기 사용량을 또 듣다 보면 과거에 뭐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연결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제가 뉴스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초입 구간인가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5월 14일 기준입니다. 태양열 발전소에서 19.1기가와트 에너지 생산량을 잠시 기록을 했다라는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신기록입니다. 신기록을 또 세웠고요. 자, 그래서 과거 석탄 에너지에서 태양열 발전소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러한 지금 구간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말 좀 기록적인 어떤 차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를 넘어섰어요. 텍사스가요. 그리고 미국 최대 그린 에너지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 일단은 보시게 되면 2024년 석탄 화력 발전을 처음으로 제친 태양광 발전이다. 와. 예. 그러니까 그래서 물론 석탄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죠. 네. 물론 지금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이 기울기도 정말 많이 늘어난 기울기인데 네. 최근에 이 기울기가 워낙 급증하다 보니까 이게 다르게. 지금 거의 누워 있는 듯한 느낌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하지만 과거에 이제 석탄을 우리는 좀 앞으로 너무나도 이산화탄소를 또는 이제 탄소 배출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는 태양광의 기대감이 다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텍사스주 위주로 이러한 흐름이 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캘리포니아가요 20년 이상 청정 에너지 목표를 의무화했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태양광에 대한 에너지 수요가 있었고 네. 뭐 이런 부분이 뭐 지속적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텍사스가요 이 기울기가 완전히 고공행진을 하게 되면서 캘리포니아를 넘어섰습니다. 예, 이래서 지금 그린 에너지의 하나의 뭐 또 허브로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예, 그런 텍사스가 또 캘리포니아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텍사스 지역에서 전기 공급의 부분별로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를 봤을 때 2024년, 2025년에 대한 이런 전망치입니다. 전망치인데 뭐 다른 부분은 뭐 천연가스 부분도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도 뭐 물론 상승은 하지만 그런 드라마틱한 상승은 아닌데 태양광에 있어서 이 노란색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 2024년, 2025년에 대한 이 태양광에 관련된 많은 이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에너지의 어떤 상승률보다 큰 폭의 상승률을 좀 보일 것으로 보여진다. 자, 그 외에 뭐 ESS 관련된 에너지 저장 장치도 물론 예,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같이 예,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사실 뭐 미국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 이 태양광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죠. 맞아요. 예, 그래서 주가를 뭐 빠르게 뭐 몇 가지만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예, 퍼스트 솔라. 예, 이 주가 흐름인데요. 이게 지금 주봉으로 제가 가지고 나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200불에서 지금 276불까지 단숨에 그냥 치고 올라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 치고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는 사실 UBS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향후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게 되면서 너희들이 너무 우리 태양광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다. 너무 지금 과소평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향후 있어서 정말 큰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각광받을 수 있다. 자, 그래서 퍼스트 솔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장주로서 예,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뭐 솔라 엣지 주가 흐름 보게 되면 정말 좋지 하락이네요. 않았죠. 예, 그래서 너무나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300달러에서 지금 48달러까지 그냥 한 폭에 그냥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뭐 1%의 약간의 상승 보였지만 아직은 좀 미미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썬파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큰 변동성을 여기 거래량이 터졌어요. 네. 밑에서. 예, 그리고 큰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퍼스트 솔라가 가다 보니까 같이 또 꿈틀대고 있는 모습이고 썬런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11%가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이 지금 붙으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단순하게 뭐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태양광 관련한 신재생 에너지 각광을 받는다기보다는 유틸리티도 그렇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도 그렇고 그 큰 틀 위에는 데이터 센터 그러니까 계속된 맞아요. AI 관련한 모멘텀이 다른 섹터로도 퍼지고 있다로 네.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마지막 트럼프 CBDC를 절대 허용하지 않고 암호화폐의 생태계를 보장하겠다? 예, 지금 뭐 이거는 뭐 대선 공약 중에 하나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은 이제 트럼프 공약에 좀 환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건강한 암호화폐 생태계 보장 그리고 암호화폐 보호 정책 2배로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이거는 지금 현 정부,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는 약간 미적지근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많은 이제 상원 의원들은 규제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나 이제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21년부터 해서 2022년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를 이야기를 하고 예, 대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 이런 부분을 이제 반대되는 입장에서 오히려 예, 트럼프는 이걸 역이용하는 예, 그러한 대선 공약으로 사용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서 또 중앙은행의 CBDC 디지털 통화 생성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CBDC라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 암호화폐랑은 상반되는 그러한 모습이다 보니까 중앙 집권화돼 있는 디지털 통화겠죠.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나는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생태계를 더 강화하겠다. 자, 이러한 대선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대선의 지지율에 따라서 이 암호화폐 시장도 약간 출렁거리지 않을까, 네.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향후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어떻게 움직일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주요했던 두 가지는 이제 네. 바크웨어였고요. 네. 그리고 모든 것은 다 AI가 만들어낸 이러한 다른 각각의 시장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다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바크웨어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채팅창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아, 네, 그래요? 다양한 의견들로 예. 네, 재미난 이슈 가지고 오신 우리 박 팀장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